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침 시간인데요. 이재명이 연설하는 거 뭐 레전드다 뭐다 뭐 대본도 안 하고 한다 해가지고 난리치길래 좌좀들이 저는 이제 왜 좌파들을 좀비라고 부르는지 좌좀이란 말이 왜 생겼는지 이제 이해가 납득이 가. 아무튼 이재명이 연설하는 거를 저는 2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리액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돌려가기 시전하는 거죠. 윤석열이 내란했다고. 내란죄는 이제 그 탄핵 심판에서 쏙 빼놓고 아니 그리고선 지금 이제 돌려가기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윤 대통령이 그냥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보고서 무슨 군사 쿠데타니 뭐니 하면서 옛날의 그 사례를 얘네들은 그냥 현실과 현재와 과거를 구분을 못해. 진짜 뭐 이재명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당연히 의도가 분명하죠. 자기가 정권 잡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권력욕에 미쳐서 주변 사람들 자기랑 이해관계 엮인 정치가 엮인 그런 사람들 다 살자 당하고 있잖아. 살자 당하고 있어. 하늘이 놀라고 그래 놀래라. 나도 놀랬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국격 훼손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질질 끌면서.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그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뭐 윤 대통령이 어찌 됐건 경험을 마셜로우 그 무시무시한 마셜로우 니들이 얘기하는 그걸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이 사건을 초래한 거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실수했다라고 봤던 거예요. 처음에. 아니 왜 다른 정치적인 조치나 방안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이재명 수계 내란 수계라고 이제 윤통을 내란 수계라고 하는데 얘들의 용어예요. 근데 누가 수계입니까? 고길동 닮아가지고 둘이 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그 극단주의는 누가 만들고 있지? 도대체? 사회에 이거 너무 헛소리가 기니까 그냥 그 요점만 한번 얘가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항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맞서 싸울 것입니다. 북한이랑 하는 짓들이 아주 워딩이 너무 비슷해.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 지속 성장 길을 열 것입니다. 무슨 공정한 성장이야. 격차 완화야. 주 4일 해가지고 뭐 성장할 수 있겠니? AI가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좌좀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일반론이잖아요. 봐봐요. 우리나라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한번 끝까지 들어줄게 그래.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그래 나 이거 동의해. 동의해. 근데 잘 봐봐. 우리나라 어떤 상황인지.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AI 초강대국이고 우리가 원천 기술 다 확보한 줄 알겠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되게 높은 줄 알겠어. 지금 얘가 주장한 걸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맞는 말이야. 아주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좌종들은 이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그냥 신이야. 얘기하면 그대로, 오, 주여, 여기 보세요. 그냥, 오, 대통령 이재명, 오로지 이재명 정치 천재, 내랑 공범 집단들이 듣고 있나. 예, 대변인 힘내세요. 원고도 없이 술술술 너무 멋지게 연설 잘하신다. 존경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역시 우리 대통령 이재명. 진짜 토할 것 같다.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신고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죠.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예, OECD 평균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22시간 더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근거로 들면서 왜 생산성, 사실 노동 시간을 줄이려면 노동 생산성이 이미 높아져야 돼요. 예? 높아야지만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 불리하니까. 예, 노동 생산성,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을 이제 OECD 평균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2024년 기준. 여러분, 예, 지금 검색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GPT한테 읽으라고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과 노동 생산성에 대한 최신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노동시간과 노동 생산성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2시간 더 많습니다. 사이트 Turn Search Test.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77.9달러, 독일은 68.1달러, 프랑스는 65.6달러이며 한국은 44.4달러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Was cited to turn search if this. 이러한 통계는 한국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 노동하는 건 맞는데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반으로 줄이자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노동 시간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반대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예. 점심시간 1시간 있죠. 1시간 뒤에 뭐 하냐? 또 커피 때리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또 1시간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또 졸리잖아요. 졸리면서 이렇게 수다 떨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또 날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한 2, 3시 되면은 또 이제 한 2시간 일해요. 예, 그러다가 또 한 밤 6시 정도 5시 되기 시작하면은 퇴근 준비합니다. 퇴근 준비. 예, 퇴근 준비하면서 또 슬슬 네이버 서치하고 뭐 또 쇼핑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 과장 새끼가 또 팀장 새끼가 퇴근을 안 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눈치 살살 보면서 인터넷 가지고 뭐 뉴스 기사 보고 스포츠 뉴스 보고 뭐 이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길게 잡히는 거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일을 뭐 그렇게 엄청 잘하냐? 미국에 와서 제가 놀란 건 미국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일해요. 진짜로. 근무 시간에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 설렁설렁 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경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성과가 돌아오는 시스템이에요. 자기한테. 헬스 트레이너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한 150명 중에 트레이너 중에서 뭐 한 5위 안에 들면은 보너스로 엄청 챙겨줍니다. 이런 성과 보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을 뭐 그렇게 막 길게 막 주구장창 예정 없이 길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얘네들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이든. 제 와이프가 박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연구실에서도 주말에도 주 7일, 주 6일 다 일합니다. 결국엔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지고 끝장내는 거예요. 그냥 끝장내서 성과를 나오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계속 일해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지 노동 시간을 얼마나 길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틈만 나면 이재명 이 는 진짜 툭 하면 노동 시간 줄인다. 그러면 어때요? 노동자들이 좋아하겠죠. 예, 생각 없는 좌좀 노동자들은 좋아할 거예요. 아, 나 이제 일 조금만 하고 또 기본소득도 100만 원씩 챙겨주니까 나 이걸로 또 딴짓해야지, 게임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노동을 유연하게 하겠지만 총 노동 시간을 유지하겠다. 예. 주 4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욕먹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다 듣기 좋아, 그쵸?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듣기가 좋아, 달콤해 아주. 예? 그지만 현실성이 없어. 그냥 과대망상이야, 망상. 예. 주제 파악도 못하고 떠드는 그냥 망상에 불과한 거죠. 안 됩니다. 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여러분, 노동을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가난의 근본입니다. 근본. 일하는 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하기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좌좀들이 항상 요구하는 건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부자 되고 싶어. 누가 나한테 돈 줬으면 좋겠어. 공정하게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이거 아닙니까? 시간 늘려가지고 경쟁하겠다는 그런 소리야. 잠시 노동시간도 당연히 이 물리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나라 뭐 다 천재 집단입니까? 일론 머스크 한 2,000명 있나 보다. 얘기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사람 더 열심히 일해요.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 그러니까 노동 착취라고 자꾸 주 5일 근무하는 게 왜 노동 착취야? 직원들이 돈 더 벌려고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들 얼마나 많은데 왜 밤에 일해? 시간당 급여가 높으니까. 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형용모순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 써가지고 그냥 그 좌좀들 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형용모순이 뭐냐면은 모순되는 두 가지 말로 그럴싸한 말을 한다라는 거.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모순. 정확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단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수사법. 작은 거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뜨거운 얼음 뭐 이렇게. 진짜 성장을 하자고 하면서 근무 시간은 단축하지. 이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노동력을 줄이재. 노동을 하지 말재. 내 돈 줄 테니까. 예? 그러면 다 잘 살게 해주겠대. 누구 돈으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금 미국은 어때요? 세금 일론 머스크가 나서서 예? 도찌니 뭐니 만들었잖아요. 팀을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쪽에 경제 그 부서들을 다 장악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절반으로 줄이겠다. 근데 그
기존 세력들은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4분의 1로 줄이는 10%만 절감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현실화 시키고 있어요.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분명히. 왜냐?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에서도 했었고 스페이스X에서도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예. 불필요한 인력들, 무임승차하는 애들 줄이는 거는 예, 일론 머스크 전문이죠. 근데 한국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이런 거 줄여가지고 우리 군인들, 소방관님들 예?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서로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막 군인 되고 싶어하게 예? 군대 가면 목돈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아무튼 예, 노동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력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형용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일반적으로 그냥 얼핏 들으면 듣기 좋은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한 번만 더 조사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 바로 이재명이고, 이거를 오 우리 원수님 이러면서 추종하고 추앙하고 그런 게 바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내란 세력들이죠. 이런 헛소리는 뭐 딱히 자세히 들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일반론적인 헛소리. 우리나라의 상황과, 그러니까 종전선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이미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전쟁 안 하고 있잖아.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핵 한 대 맞아야지. 그래, 핵 한 대 맞아야지 정신 차릴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서 계신 분들 진짜 정신 차리세요. 이재명이 한 범죄들, 전과 4범, 그건 완전 공식적인 자료고, 그리고 자기 조카 중에 여자친구 성폭행, 정말 악마 같은 새끼인 거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그녀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총 3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카의 변호를 맡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2021년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제1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표현하였고,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심신미약으로 주장해서 다행히 판결 결과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근데 심신미약으로 주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할 짓입니까? 인간으로서? 어머니랑 딸을 칼로 37차례나 찔려 죽였어요. 근데 그걸 또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변호인이라는 새끼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인간을 정말 어떻게 왜 대통령 하자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습니까? 뇌에 대가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좀비들 상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좀비들. 이들의 특징은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를 성경처럼 믿어요. 성경처럼. 그냥 비판 의식이 전혀 없어. 비판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자식들한테도 엄청난 재앙이 될 줄 모르고, 그걸 왜 몰라? 좀 정신 차리고 좀 들어보세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라고요.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나 믿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언론들이 하도 좌파 경향이 강한 언론사들이 입김을 발휘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소셜미디어, 팟캐스터 아니면 인플루언서 같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독립 언론들의 이런 작은 언론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다. 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을 얘기하니까. 아무튼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자식이 있어. 근데 갑자기 데이트 하다가 그러니까 살기가 느껴지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 하니까 집으로 쫓아와서 여러분이랑 여러분 사랑하는 딸까지 죽이면 좋겠어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지 입으로 지가 얘기했어요. 제발 저려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런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를 떠나서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좋지 않다니까요. 이런 사고방식, 노예적인 사고방식, 노예 마인드. 누가 부자들의 돈을 뺏어다가 자기 입군형에 돈을 처박아줬으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게 정상이냐고요. 노예 만드는 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한 사람이, 성과를 낸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게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북한으로 가세요, 제발. 아시겠죠? 중국도 너한테는 아까워. 중국도 아까워. 왜냐면 중국도 거의 자본주의화 됐거든. 그러니까 중국도 아까우니까 그냥 북한으로 가. 김정은 옆에 한번 가봐.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